여러분, 2002년 10월 일본의 나라현에 살고 있었던 당시 31살의 켄지라는 남자는요, 산악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남자였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남자. 10월의 그날도 어김없이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한 산에 오르기로 하는데, 늘 그렇듯이 몇 시에 산 입구에서 회원들이랑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동호회 사람들이 거의 다 안 오네. 아, 뭐야, 아무도 안 오네. 오늘은 나 혼자 등산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찰나, 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여성은 당시 31살이었던 노리코라는 여성. 동호회 사람들이 거의 안아버리면서 본의 아니게 건장한 남녀가 둘이서만 등산을 하게 된 거죠. 아, 안녕하세요. 여자는 이쁘고 남자도 멋있어. 서로 첫인상에서 약간의 호감을 가지며 등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느낌 다 아시잖아요. 약간 설레는 그 꽁냥꽁냥 그 느낌. 그렇게 둘이서 힘냅시다, 으쌰으쌰 하면서 등산을 하게 됐는데, 이 노리코가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면서 산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리코를 구하려다가 이 켄지도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둘 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상황의 심각함을 느낀 켄지는요, 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라 산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서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둘 다 다리는 다쳐갖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 사면 초과에 설상가상으로 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리코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노리코의 가방 안에서 무전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무전기가 있었네요. 아, 이걸로 구조 요청하면 되겠다. 소용없을 거예요. 이런 협곡에서는 전파가 잘 보내지지 않아요. 핸드폰보다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전파가 잘 보내지지 않더라도 혹시나 누군가가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 켄지는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전기에 여기 지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산 정상 부근의 계곡이에요. 출혈이 심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빨리 구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파가 잘 안 통한 건지 9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날은 어두워져 가고 기온도 떨어져 가고. 9시간이 지났지만 켄지는 계속해서 무전기에 대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댈 건 무전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만 고립이 된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노리코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죽는다면 그것 또한 운명이겠죠. 사실 이 노리코가 이제 대학교에 갓 들어갔을 때 첫눈에 반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학교 산악 동호회 회원이었던 거예요. 노리코는 그 남자 때문에 산을 알게 됐고, 그 남자랑 연애를 하면서 둘이서 같이 산을 많이 올랐는데, 어느 날도 늘 그렇듯이 또 노리코랑 남자친구랑 산에 같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남자친구가 발을 헛디디면서 남자친구 혼자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노리코, 남자친구가 죽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당연히 그 충격 어마어마했고, 노리코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휴학계를 내고 그 이후부터는 등산을 더 이상 안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산을 올라볼까? 하는 생각. 그래서 동호회 가입을 해서 온 게 오늘이었는데, 웬걸 켄지랑 고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노리코 입장에서는 죽은 남자친구가 나 혼자 살아서 산을 오른 거 보고 화가 났나 보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미련이 없다. 남자친구가 내가 산에 오른 게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곁을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여자를 다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여자가 사고를 당한 후에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저는 그 여자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인터넷 산악 동호회에서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설마 했는데 당신이 그녀일지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그러니까 켄지, 원래 노리코 양을 좋아하던 남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옛날 얘기부터 서로의 취미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이 노리코의 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 거였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져.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칙칙 거리더니 여기 구조대입니다. 지금 조난자 있습니까?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이 신호를 들었던 거예요. 긴급하게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리코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무전기가 신호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당신들의 무전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무전을 친 건 낮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는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한 거였는데 요 산 아래에 최초 무전을 들은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가셔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절망에 가까운 구조신호. 절대 이 산을 벗어날 수 없었던 구조신호의 전파를 누군가가 듣고 구조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문제의 구조신호가 잡힌 곳은요, 나라현이 아니라 9시간 전에 도쿄였습니다. 최초로 신호를 들은 사람, 아마추어 통신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토미 씨였어요. 사토미 씨는요, 일하다가 켄지의 무전을 듣게 됐고 뭔가 긴급한 상황 같으니까 곧바로 신호가 보내진 나라현의 해당 산악 구조대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산에 지금 조난자가 있는 것 같아요. 무전 왔어요. 사토미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편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라현인데 나라현의 산에서 보내진 구조 신호를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서 듣습니까? 정작 나라현 이쪽 근방에서는 구조 신호가 온 게 없는데요. 사토미 씨가 구조 신호를 받은 곳은 도쿄. 사고 현장의 산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거리는요, 일반 무전기의 전파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처음에 구조대는요, 사토미 씨의 전화를 늘 있는 장난 전화로 무시했던 거예요. 야, 장난 전화 하지 마라. 혼난다. 아니, 장난 전화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무시하니까 답답했던 이 사토미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었던 나라현 구조대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구조대를 끌고 사고 현장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조대원들이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아, 진짜 이상하네요. 어떻게 여기 나라현 산에서 친 무전을 어떻게 도쿄에서 들으신 건지. 기적적으로 구조된 켄지와 노리코, 이 두 사람은요, 당연히 최초 무전을 듣고 구해준 사토미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토미 씨가 아유, 아니에요, 고생했어요 하면서 이제 서로 사토미 씨랑 노리코 양이 인사를 나누는데, 이 노리코 양의 눈에 사토미 씨의 목걸이가 눈에 띈 거예요. 그런데 그 목걸이를 딱 보니까 웬걸 10년 전에 죽은 내 전남자친구의 사진이 있네. 내 전남자친구 사진인데 왜 이 사진을 사토미 씨께서, 아, 이거 우리 아들 사진인데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고 보니까 노리코랑 켄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 이 사토미가 노리코 양이 10년 전에 사망한 전 남자친구의 엄마였던 거예요. 두 사람이 보낸 구조신호, 어떻게 불가능한 거리를 날아서 도쿄까지 갈 수 있었으며 그게 왜 하필 노리코의 옛 연인의 어머니 귀에 닿을 수 있었던 건지. 혹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옛 애인 노리코를 살리고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사람과 짝을 지어주고 싶었던 전 남친의 마지막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자료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실린 신문 기사예요.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준 사람이 죽은 내 전남친의 엄마였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다고 하면 정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났는데 나를 살려준 사람이 죽은 내 전남자친구의 엄마야.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한 기묘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